한국은 일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지도 못했어. 한 일본인이 연습실에서 한국은 일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발전하지도 못했고 살아가는 게 모두 일본의 도움 덕분이라며 너스레를 떨며 소리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리건주 포클랜드에서 인디밴드 드러머로 활동하고 있는 올리비아예요. 여성인 제가 드러머로 활동하는 게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포클랜드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포틀랜드에는 모든 종류의 록이 모이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화를 아우르는 이 도시에는 음악 인재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어 음악을 즐기고 있는 도시예요. 아무래도 락 공연은 거치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많이 없는데요. 포클랜드는 연령에 관계없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시내 뮤지션들의 뮤직 페스티벌 PDX 팝 나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시내 밴드 가수들이 나오고 있는 아주 유명한 페스티벌이에요. 이 축제를 통해 유명해진 스타로신즈, 슬리터키니, 디셈버리스트 등이 있죠. 그래서 저희도 유명한 밴드가 되기 위해 매년 참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속한 팀도 시내 밴드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음악을 좋아하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지 저처럼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드럼을 치는 것 외에도 베이스, 일렉 기타, 키보드 등등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밴드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음악에 미쳐 살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저희 아버지의 영향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쪽 세계에서는 꽤나 유명한 밴드의 기타리스트셨어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영향력이 워낙 크셨기 때문에 지금도 각종 페스티벌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기타에서 손을 놓은 적을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로는 저를 임신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태교 음악을 락 음악으로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재밌죠? 그런 아버지의 독특하고 조금은 짓궂은 행동을 어머니 입장에서는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좋으셨대요. 저희 어머니는 사실 락과는 너무나 다른, 락이랑은 너무나 거리가 먼 교사 출신이셨거든요.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떻게 만나게 됐냐고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러브스토리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말 유명해요. 흔히 말하는 책벌레셨던 저희 어머니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셨대요. 책의 장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책을 읽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를 굉장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미국판 해리포터를 만들고 싶다는 작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소설을 쓰셨죠. 낮에는 중학교 친구들을 가르치는 교사 일을 하시고 밤에는 독서실에서 책을 읽으며 소설을 쓰셨대요. 일과 독서실만 다니시던 어머니가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게 됐냐고요? 정말 우연의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날따라 책에 집중도 안 되고 글도 잘 안 써지셨대요. 그래서 독서실에 있기 싫어서 밖으로 무작정 나가게 됐는데 그날이 포클랜드에서 제일 유명한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는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음악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 본인도 그 페스티벌을 구경하고 싶다고 같이 가자고 하셨대요. 기분 전환도 할 겸 페스티벌에 가게 되신 거죠. 그런데 그때 무대에서 저희 아버지가 멋있게 솔로로 기타를 연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마치 한 마리의 사자 같으셨대요. 무대를 휩쓸면서 기타 솔로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한눈에 반하셨고 무대가 끝나자마자 무대 뒤에 있는 밴드 대기실로 들어가는 아버지를 붙잡고 연락처를 물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정말 멋지시죠? 그 뒤로 어머니는 아버지가 공연을 할 때면 항상 따라다녔고 음악을 많이 들어본 적도 없는 어머니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락에 완전 푹 빠지게 돼 아버지의 공연을 도와주는 매니저 일을 하시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본인에게 그렇게 다가온 여성은 많았지만 저희 어머니처럼 당돌하고 천사 같은 미소를 가진 여자는 처음 보셨다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린 거죠. 그렇게 두 분은 3년 연애 끝에 저를 가지시게 됐고 결국 두 분은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신 거죠. 정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러브스토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날 독서실을 나오지 않으셨다면 아버지가 그 페스티벌에 참석하지 않으셨다면 두 분은 만날 수 없었을 텐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고 있죠. 제가 뱃속에 있었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의 기타 소리를 정말 많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신기한 게 제가 아버지 기타 소리만 들으면 뱃속에서 막 움직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음악을 듣고 느끼는 것처럼 기타 소리에 박자를 맞추는 것처럼 움직이다가 기타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저도 움직임을 멈췄대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태어나서도 아버지는 저에게 자장가처럼 기타를 쳐주셨어요. 워낙 기타를 잘 다루셨던 아버지는 일렉 기타, 클래식 기타, 통기타 가리는 것 없이 치실 수 있는 엄청난 기타리스트시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와 놀 때면 항상 기타를 치고 놀았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음악과 함께해서인지 저도 자연스럽게 음악을 좋아하게 됐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이미 기타 기본 코드를 잡을 수 있는 실력자가 됐죠. 그래서 학교에서 열리는 장기자랑 시간엔 항상 아버지와 함께 기타를 쳤고 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여자 기타리스트가 되기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처럼 멋진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 됐고 저도 아버지를 따라 밤낮 없이 같이 기타를 쳤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사실 제가 기타리스트가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아버지 세대에는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시절이었고 음악을 금지하던 때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힘든 시절을 보내셨던 아버지는 저 또한 그런 힘든 길을 걷길 바라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피는 못 속인다고 아버지는 제가 치는 기타 소리를 들으실 때면 역시 우리 올리비아는 아빠를 닮았어 라며 뿌듯해하셨죠. 아버지의 말로는 기타는 어떤 사람이 치느냐에 따라 같은 기타여도 소리가 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손맛이라는 게 있는데 아버지는 제가 본인의 손맛을 닮아 기타를 굉장히 맛있게 친다며 좋아하셨어요. 나름 잘 나가셨던 기타리스트의 칭찬을 들으니 저 또한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불행은 항상 행복 뒤에 온다고 제가 더 이상 기타를 치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기타에 정말 미쳐 있었던 고등학교 시절 집은 물론이고 음악을 하는 친구들과 연습실을 빌려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와 똑같이 기타를 치고 있는데 소리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기타줄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기타줄을 구매해서 기타줄을 갈고 있던 그때 날카로운 기타줄 끝이 그만 제 손가락을 찔렀고 너무 깊게 찔린 나머지 제 손가락의 힘줄까지 끊어버리게 됐죠.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친구들이 병원으로 저를 데려다줬지만 생각보다 너무 깊이 찔려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전처럼 굽히는 게 힘들어져 버렸어요. 부모님에게 전화해 응급실에 있다고 연락을 했고 부모님은 너무 놀라 바로 응급실로 오셨지만 이미 제 손가락은 더 이상 기타를 칠 수 없을 정도로 상해 있었죠. 부모님 품에 안겨 정말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전부였던 기타였는데 더 이상 기타를 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 하늘이 곧 무너져 내릴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엉엉 우는 저를 그저 바라보고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영영 음악과는 안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집에 있는 기타를 전부 처분하기 시작했어요. 치지 못하는 기타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갖다 버린 기타들을 전부 주워서 창고에 보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아버지에겐 저와의 모든 추억들이 기타였기 때문에 기타를 버리는 순간 아버지는 저와의 추억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대로 두고 오실 수 없다고 하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해요. 저도 그 기타를 보며 아버지와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타를 더 이상 칠 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그때 안젤리나 혹시 드럼 한번 쳐줄래? 라고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드럼은 쳐본 적이 없어서 못 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는 그냥 발만 밟아주면 돼 라고 하시면서 발로 누르는 킥을 저에게 쓱 밀어주시더라고요. 음악을 틀고 아버지의 멋진 기타 연주가 시작되었고 저는 박자에 맞춰 킥을 밟기 시작했어요. 기타만 쳤을 때는 몰랐는데 드럼이라는 게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기타를 치시면 저는 드럼을 밟았고 그때부터 드럼에 점점 더 빠져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밴드에서 드럼을 치고 있을 수 있었어요. 다친 손가락의 후유증으로 가끔 드럼체를 놓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즐거웠어요. 영영 음악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준 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영 사운드라는 밴드 그룹을 만들었고 키보드의 제이슨, 베이스의 이든, 일렉 기타의 유일한 일본인인 레오, 보컬의 올리버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모여 밴드 결성을 하게 됐죠. 제이슨과 이든, 올리버는 저의 동네 친구들이에요. 일본인인 레오는 제가 드럼 교육을 받기 위해 학원을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만난 학원 친구였죠. 마침 팀을 꾸리려고 하던 찰나 일렉 기타를 칠 수 있는 친구를 찾고 있었는데 레오가 제 눈에 띄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팀을 꾸려 여러 공연장을 다니며 공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공연장을 빌릴 돈도 없어서 공원이나 복지센터에서 무료로 공연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좋지 못하다 보니 공연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인해 작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음악 관계자 눈에 띄게 된 저희는 그때부터 돈을 받으며 공연을 할 수 있게 됐죠. 하루하루 너무 행복했어요. 음악을 아예 못할 줄 알았는데 돈을 받으며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는 곳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게 참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대견하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요. 다 같이 공연 전에 합주를 맞춰보고 있던 중 이상하게 일본인 멤버인 레오가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레오 내일 공연인데 연습 안 했어?
레오는 연습은 했는데 자꾸 실수하게 된다며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장 내일 공연인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평소 잘해왔기에 레오를 믿고 다음날 공연장에 올라가게 됐죠. 하지만 제 믿음은 그 공연의 시작과 동시에 깨지기 시작했어요. 총 5곡을 하기로 했던 저희는 레오의 계속되는 실수로 결국 3곡만 하고 내려오게 되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죠. 레오는 거듭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솔직히 레오의 표정에서 미안함을 가지고 사과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이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느낌? 너무 화가 난 저는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공연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아버지는 상당히 안타까워하셨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일본인 친구를 밴드팀에 끼는 걸 반대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밴드 활동을 하셨던 시절 아버지도 일본인인 멤버가 있으셨대요. 그분은 보컬이셨는데 매 공연 때마다 가사를 까먹고 새로 만든 노래를 숙지를 하지 않아 아예 부를 수도 없었고 매일매일 술만 먹고 다니며 연습을 게을리 하셔서 결국 팀에서 퇴출당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몰랐는데 일본인 특성이 원래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기로 유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팀에 일본인이 낀다고 처음 말씀을 드릴 때 아버지는 조금 반대를 하셨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일본인이 문제를 일으키니 아버지는 더 힘들어지기 전에 멤버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셨죠. 하지만 당장 멤버를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처음 팀을 꾸릴 때부터 함께 고생하던 친구였기에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레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수는 더욱더 많아졌고 팀에 주는 피해가 점점 많아져 결국 레오를 팀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저희 팀은 결국 위기에 몰리게 된 거죠. 당장 다음 달에 잡힌 공연에 올라가야 하는데 일렉 기타를 칠 친구가 없으니 하지만 당장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연습을 게을리 할 수 없었던 저희는 일렉 기타에 빈자리를 두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연습실에 누군가가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연습실에 찾아온 사람은 지금 저희 팀에서 일렉 기타를 맡고 있는 동준이었죠. 동준은 저희와 비슷한 또래 친구로 대학교에서 기타를 전공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한 순간 더 영사운드 밴드팀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팬입니다. 저희 공연을 보러 와주는 팬들은 많았지만 연습실에 찾아온 팬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우리 팀에 들어오고 싶다니 알고 보니 우연치 않게 저희 연습실 옆을 사용하고 있던 저희 팬이었던 동준은 어느 순간부터 일렉 기타를 치는 레오가 보이지 않자 이건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다짜고짜 찾아온 거였어요. 본인도 일렉 기타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준은 본인이 제일 자신 있는 곡을 저희 앞에서 연주해 주었고 저희들은 회의를 하기 시작했죠. 사실 동준의 실력은 저희 팀에 들어오기 과분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준은 한국인이었고 일본인이었던 레오와 같은 아시아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동준이 많이 걱정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하나도 몰랐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실력은 좋은데 일본인 레오처럼 게을러서 팀에 방해가 된다면 또 다시 팀원을 뽑아야 하고. 하지만 당장 다음 달 공연을 위해 기타는 필요하고. 고민의 연속이었지만 다음 공연까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동준을 팀에 넣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동준 연습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너와 함께 팀을 할 수 없어. 동준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며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렇게 한 달 남은 다음 공연 연습에 다 같이 매진을 하기 시작했죠. 동준과의 미팅이 끝나고 다음날 연습을 하려고 연습실에 도착했는데 어디선가 계속 기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지? 하고 연습실 문을 열었는데 연습실에는 동준이 있었어요. 저희가 항상 모이는 시간이 아침 10시였는데 동준은 이미 모이는 시간 2시간 전부터 와서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늦게 들어왔으니 빈자리를 채우려면 더 열심히 해야 해라며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동준은 제일 일찍 나오는 건 물론이고 제일 뒤에 연습실을 나오는 흔히 말하는 연습벌레였어요. 솔직히 하루 종일 연습을 하면 지치고 의지도 약해질 만한데 동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열정이 가슴속에 더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동준의 열정이 저희 가슴에도 불을 지피더라고요. 동준을 따라 저희는 더 열심히 공연 연습에 매진했고 한 달이 지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어요. 정말 짜릿했죠. 모든 팬들이 저희 노래를 따라 부를 때 느껴지는 이 희열 때문에 밴드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공연이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저녁을 먹기 위해 한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동준이 저는 너무나 대견하고 대단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동준 아니 어떻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너무 잘했어.
동주는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국인은 원래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진 민족이라며 이야기를 이어가더라고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기억으로 인해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한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주는 본인이 직접 겪은 시대의 일은 아니다 보니 아픔을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역사를 잊으면 아픔은 결국 다시 반복된다는 멋진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모두가 한국 역사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고 본인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유학생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이나 언행으로 한국을 욕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역사 공부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동준의 눈빛은 정말 멋졌던 것 같아요. 한국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다고, 그래서 연습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해줬죠. 동준이 이야기해준 덕분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생각을 가진 동준처럼 한국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멋진 나라에 저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마침 내년에 한국의 자라섬에서 락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어서 반드시 저희 더 영 사운드 팀도 참여를 하자고 팀원들과 이야기했어요. 동준은 한국을 가게 된다면 본인만 믿고 따라오라며 엄지를 척 들었죠. 한국에서 공연이 끝나면 동준과 함께 한국 관광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공연도 공연이지만 처음으로 가보는 한국이 정말 기대가 돼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동준이라는 한국인 멤버 덕분에 이렇게 같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고맙고 저까지 열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사를 잊으면 아픔은 다시 반복된다라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던 정말 멋진 생각을 가진 동준인 것 같습니다. 올리비아가 한국에 오게 된다면 추천해줄 수 있는 여행지를 알려달라고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저는 당연히 서울도 좋지만 한국의 역사를 또 느낄 수 있는 경주를 가보라고 추천해줬는데요. 혹시 더 영 사운드팀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 곳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모아서 올리비아에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